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년 반 정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온 30대 돌싱녀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이유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냈어요. 전 남편은 엄청난 짠돌이였는데 본인 집에는 푼수처럼 다 퍼주고 살뜰하게 챙기면서 저희 부모님에게는 참으로 매정한 사위였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께 소고기를 사드렸는데 그게 발단이 되었어요. 부모님께 한우고기 사줬다고 난리치더니 급기야는 치사하게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본인 부모한테는 매달 용돈 챙겨주고 다 하면서 우리 부모님께는 저렇게 쫌생이처럼 군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분노를 느낀 저는 다 뒤집어 엎고 이혼했어요. 이혼한 것에 대한 후회는 조금도 없고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요즘이에요. 물론 저런 인간과 결혼해서 그런 거고 세상 남자들이 다 전 남편 같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재혼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아마 그 인간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하면 돈 들어갈 게 많은데 짠돌이 같은 인간이 또 소비하면서까지 결혼하려 들겠어요? 제발 다른 귀한 집 자식 속 썩이지 않고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엄청난 흙수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 사는 수준도 아닌 조금은 돈에 아쉬운 그런 보통 가정에서 자랐어요. 성인이 되고 직장에 다니면서부터 버는 족족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축해도 늘어나는 한숨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리 허리띠 바짝 졸라가면서 돈을 모으면 뭐하나요?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는데 결혼 한번 하려고 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다 집값은 또 어떻고요? 집 얻으려면 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입니다. 심지어 이자도 어마어마하죠. 그렇다 보니 남편과 저 역시 결혼할 때 고민할 거리가 상당했어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 결혼 비용을 지원받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했죠. 둘이 여태 열심히 모은 돈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고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진행했지만 그마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갚아야 할 돈이 상당하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돈을 쓰고 저축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이러한 고민을 남편이 더 심하게 했죠. 왜냐하면 남편은 엄청난 짠돌이였거든요. 어떻게든 절약하고 또 절약하며 사는 사람들 있죠?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진짜 독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엄청난 짠돌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결심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짠돌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낄 때는 아끼지만 쓸 때는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헤어지지 않았느냐면 결혼 전에는 이 정도인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냥 조금 검소한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남편이 제게 잘 보이려고 솔직한 본 모습을 잘도 감췄어요. 이 정도로 지독한 짠돌이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연애할 때는 쓸 때 쓰는 편이어서 알뜰한 모습이 거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던 이유가 저는 돈 관리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엄청나게 해픈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알뜰한 편도 아니었어요. 이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모이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수라도 생기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니까 원하는 것만큼 모이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알뜰한 것도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따져야 원하는 대로 알뜰하고 현명하게 사라지는 듯합니다. 아무튼 남편은 그런 저에 비해서는 워낙 알뜰하고 돈을 지혜롭게 썼기 때문에 그 모습이 좋았어요. 둘 다 돈 관리 못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돈 관리를 맡겼습니다. 남편도 저보다는 본인이 더 잘한다는 걸 아니까 큰 불만은 없었어요. 월급 받으면 그걸 남편에게 보내고 남편이 제 용돈을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로는 대출금 갚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작게나마 저축하기로 했고요. 돈 관리는 남편이 하지만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계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남편에게 경제권을 넘기는 조건이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돈 관리를 잘해도 가계부는 저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은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식을 올렸습니다. 정식 부부가 되고 나서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만 생활하고 정말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들어갈 돈이 많으니까 미리 대출금 좀 갚아놔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그러려면 줄일 수 있는 돈은 확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은 용돈은 정말 작았어요. 물론 남편도 저와 같은 금액으로 용돈을 사용했고요. 솔직히 돈이 작아서 생활하기 불편한 적도 많았습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더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진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용돈이 너무 적다. 요즘 대학생들도 이것보다는 더 많이 받겠다고 했더니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참자고 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용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요즘 대학생들도 안 받겠다. 당신은 용돈 적은 거 안 불편해? 불편하지. 그래도 어떡해. 최대한 아껴봐야지. 아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열심히 아끼면 뭐해. 물가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래도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보자. 당신 말대로 불편해서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차라리 지금 불편한 게 낫지. 나중에 아이 키우면서 해주고 싶은 거 못 해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나도 이렇게 지내는 거 힘들어. 그래도 우리 조금만 참자. 만약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텐데 그때까지만 고생 좀 하자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남편의 말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조금만 참고 희생하자는데 더 이상 뭐라고 툴툴거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의 말이 다 맞으니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나중에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뭐 죽을 때까지 마냥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참고 고생하면 되는 건데 못할 게 뭐 있나. 그래, 어디 한번 이겨내보자 라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다음에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모아놓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도 그렇고 아이에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얼마라도 저축하고 열심히 대출금을 갚아나가자고 했어요. 적은 용돈에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니었고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감수하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차차 그런 불편함도 익숙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딱 하나, 다른 건 그럭저럭 참고 살 수 있어도 딱 한 가지 마음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께 제대로 용돈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였죠. 남편은 결혼 전에도 짠돌이였지만 결혼하고 나서 더 지독한 짠돌이가 되었어요. 기존 짠돌이보다 더 악독한 짠돌이요. 진짜 독하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남편이 이를 악문 셈이죠. 그러다 보니 여행? 그런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할 생각은 초저녁에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아끼는 게 좋기는 해도 저는 어느 정도 즐기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콧바람 좀 쐬고 그래야 그간 고생한 것들이 보람되고 보상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 힘든 생활을 버틸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나약한 정신으로는 돈을 모을 수 없다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진짜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자식의 도리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었어요. 자식으로서 용돈도 못 챙겨드린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 명절도 있고 생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이때 단 얼마라도 필요한데 사용하시려고 용돈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이런 지출도 막아야 한다면서 그냥 적당한 곳에서 밥 한 끼 사드리거나 선물을 사드리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명절에는 회사에서 나온 선물 세트로 대신했고요. 여기서 더 미안했던 건 양가 부모님 모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시댁은 남편의 알뜰한 성격을 아니까 그러려니 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나중을 위해 저렇게 아끼며 고생하는데 뭐라도 도와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하셨어요. 용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면서 그저 너희 둘만 잘 사면 그만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디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한 번은 남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못해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용돈을 챙겨드리면 어떻겠냐고요. 그랬더니 죽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는데 남편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감정을 쏟아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말다툼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매달 용돈을 챙겨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챙겨드리자는 건데 그것도 안 돼? 당신 부모님께 죄송하지도 않아? 당신도 챙겨드리고 싶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뿐인 부모님인데 주변에 자식한테 용돈 받은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부러우시겠어? 용돈만 못 챙겨드릴 뿐이지 그것 외에는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하잖아.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도 그저 우리 잘 살기만을 바라시는데 뭐가 문제야.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챙겨드려서 나쁠 건 없잖아.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알지? 나는 이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거고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 그러지 말고 양쪽 부모님께 얼마라도 챙겨드리자. 많이는 못 해드려도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지금 우리가 이런 고생을 왜 하는데? 앞으로 조금이라도 잘 살려고 이러는 거잖아. 챙길 것 다 챙기면 돈은 언제 모아? 이렇게 생활하는 거 힘들지도 않아? 빨리 줄일 생각을 해야지. 더 늘리려고 들면 어쩌자는 거야. 남편과의 대립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꼭 용돈까지 챙겨드릴 필요가 있냐. 돈이 아니더라도 몸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많다고 했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는 생각으로 악자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지만 본인도 이런 삶이 퍽 좋지는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돈 모아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대로 협조를 안 해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조금 억울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 협조를 안 해주나요? 저도 노력 무진장 많이 했어요. 대학생도 안 받는 수준의 용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고 심지어는 그마저도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아등바등 했었습니다. 결혼 전과는 상상도 못하는 수준으로 사는 걸 옆에서 뻔히 지켜보면서 어떻게 저리 말할 수 있나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나조차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만 챙기려 드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안 된다고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데 방해되는 생각만 한다고 뭐라 하니까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도 안 아끼고 흥청망청 써서 듣는 소리라면 억울하지도 않지. 저도 같이 이 악물고 노력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뭐라고 했더니 남편이 되받아치면서 감정 싸움은 끝이 안 났어요. 그러다 한 번은 그렇게 부모님 용돈 챙기고 싶으면 제 용돈에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장인 장모님 용돈 챙기고 싶으면 당신 용돈에서 해결해. 그럼 되잖아. 그게 말이 돼? 지금 내가 쓰는 것도 모자라는데 거기서 어떻게 부모님 용돈까지 챙겨드려.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 왜 말이 안 돼? 자식의 효도 운운하면서 그렇게 챙겨드리고 싶다며. 매달 용돈에서 얼마씩 절약해서 챙겨드리면 되잖아. 당신 용돈에서 챙겨드리는 거니까 그건 뭐라고 안 할게. 앞으로 본인 양가 부모님께 나갈 돈은 본인 용돈에서 알아서 사용하는 거로 하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남편은 하면 안 되는 소리까지 내뱉었습니다. 치사한 말까지 내뱉어서 저도 감정이 말도 안 되게 상했지만 더 이상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러다가 정말 가정에 큰일이 생길 것 같았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본인 용돈으로 시부모님을 챙기겠다고 하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못한다고 할 걸 알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오기로 알았다고 해놓고 몇 달 지내본 뒤에 불편하다는 말이 나올 걸 예감하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수가 훤히 보이니까 괜한 오기가 확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자고 하면 못할 줄 알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저는 절대로 남편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을 각오로 임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본인 용돈 쪽에서 부모님 챙기는 건 힘들다고 먼저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제가 먼저 나가 떨어질 줄 알고 저렇게 말하는 걸 아니까 더 괘씸하더라고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용돈을 쪼개서 부모님께 나갈 돈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친필로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각자의 부모는 본인이 알아서 챙기고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썼어요. 그리고 성함과 함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우리 둘 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먼저 죽는 소리 할 거라는 걸 예감하는 표정으로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식이었습니다. 정말 기분 나빴어요.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어서 힘들 거 각오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 돈에서 아끼고 아껴 부모님 용돈을 챙겨드리지? 막막했습니다. 열받아서 남편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막상 그렇게 할 생각을 하니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아끼고 아낀다고 해도 생신 선물에 용돈까지 무리일 것 같았어요. 결국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사용할 용돈을 더 확보하는 것.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침 제 전공을 살려서 재택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게 있길래 지원하였고 그렇게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하고 집에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영 피곤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그만한 돈이 있어야 하고 그 돈을 마련하려면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용돈벌이를 시작했고 남편에게 받는 용돈도 최대한 아껴가면서 사용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생활하니까 힘들기는 해도 돈은 확실히 모여지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부모님 생신 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작게나마 용돈도 챙겨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엄마 생신날이 되자 저는 당당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한우 집에 갔습니다. 아유, 그냥 집에서 먹어도 된다니까.
집에서 먹는 밥은 똑같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신인데 이런 날 의미 있게 외식하면 좋지 않겠어? 그래도 여기 많이 비싼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이 정도도 못 사드릴까 봐? 엄청나게 고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수준의 한우집을 모시고 갔더니 부모님은 정말 괜찮겠냐면서 돈이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집에 가서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참 못해드린 게 많구나 싶고 지난 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우스갯소리로 이 정도도 못해드리냐면서 넘겼지만 속으로는 잘 챙겨드리지 못한 걸 후회하며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조차 못해드릴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던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어요. 그 덕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이날만큼은 아무런 걱정 없이 부모님과 맛있게 식사하며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슬쩍 남편은 왜 같이 안 왔냐고 물어보셨는데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왔다고 둘러댔어요. 괜히 같이 왔다가 무슨 돈으로 소고기를 사드리냐, 어떻게 그 적은 용돈을 모아서 고기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릴 수 있냐고 이상하게 여길까봐 안 데려왔고 또 각자 알아서 효도하자고 했으니까 굳이 같이 안 와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는 말도 안 했고 남편도 가겠다는 말이 없으니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바쁘다고 대충 둘러댔으니 부모님은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장모 생신인데 오지도 않고 연락 한 통 없으면 조금 그럴까 봐 남편이 준 돈으로 맛있는 고기 사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이 순조롭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의도치 않은 곳에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가진 다음 날 대뜸 엄마가 전화로 김서방이 이상한 말을 했다면서 이게 맞는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 내용을 듣고 너무 놀라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다고? 글쎄, 나더러 어제 먹은 고깃값 2명분 계산해서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니까. 뭐라고? 여러분도 놀랍지 않나요? 엄마가 갑자기 전화로 그리 말씀하시니까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감히 장모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남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였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엄마한테 저런 말을 한 걸까 의아스러웠습니다. 카드도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사용했으니 말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곧이어 엄마의 말에 의해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글쎄 엄마가 남편에게 먼저 연락해서 어제 고기 잘 먹었다는 말을 꺼내셨다고 하더군요. 엄마 딴에는 저와 남편에게 참 고맙고 미안하셨겠죠. 딸이랑 사위가 열심히 대출금 갚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결혼할 때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신까지 잘 챙겨주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로 어제 고기 잘 먹었다. 하나뿐인 사이가 장모 생신이라고 비싼 소고기를 사주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 일이 바빠서 딸이랑 같이 못 왔던데 몸 상하지 않게 끼니 잘 챙겨 먹으라는 등의 안부 인사를 전하셨대요. 그 말에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본인은 제게 그런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고 대체 어제 얼마를 먹은 거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엄마는 순간 당황해서 어제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남편에게 정말 모르는 일이냐고 물어보신 거죠. 그러자 본인은 전혀 몰랐던 일이고 심지어 퇴근도 일찍 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제 나온 금액을 토대로 2명분의 식사값을 입금하라고 했대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아내가 그런데 가자고 해도 안 된다고 뜯어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더군요. 처음에는
남편 몰래 벌인 일은 들켰다는 생각에 아찔했는데 계속 엄마의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움도 잠시 벌컥 화가 났습니다. 본인 돈도 아니고 제가 뭔데 엄마한테 돈을 보내라고 했을까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그 전에 그래도 하나뿐인 장모인데 생신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 아닌가요? 남편은 그런 말 같은 거 단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디서 돈을 내라라 마라 할 수 있는지 괘씸하더라고요. 한편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조심스레 물어보셨습니다. 분명 어제 남편이 준 돈으로 사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냐고 물으셨어요. 그 말에 차마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쉽사리 입이 안 떨어졌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제가 고생하고 노력한 걸 알면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실 게 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다 할 거짓말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실대로 털어놓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일이 생겨서 통화를 오래 못할 것 같다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면서 전화를 급히 끊었어요. 이렇게 시간을 벌어놓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남편과 한판하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고 황당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인데 남편은 되려 정색하더니 너야말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더라고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엄마 생신이라 맛있는 거 사드린 거지. 남편 없이 나 혼자 엄마 생신 챙기니까 오해하실까 봐 당신이 준 돈으로 사드리는 거라고 대충 둘러댔어. 엄마가 전화로 그렇게 말하면 눈치껏 그런가 보다 넘기면 될 것이지 뭐하러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러게 나한테 미리 말해놨으면 이런 일 없잖아. 웃겨 정말. 뭐하러 말하니? 본인 부모한테 각자 알아서 효도하기로 한 거 기억 안 나? 당신 입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사람이 눈치란 게 있어야지. 그리고 당신이 뭔데 엄마한테 두 사람 몫을 계좌로 보내라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어이없었는 줄 알아? 당신이 왜 어이가 없어? 어이는 나야말로 없지. 대체 무슨 돈으로 그 비싼 고기를 사들인 건데 그것도 한우를. 남편은 무슨 돈으로 고기를 사들인 건지 그것부터 답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제 용돈을 아끼고 아꼈다고 해도 그렇게 비싼 걸 사줄 만큼은 못 모았을 거라고 이건 분명 뭐가 있는 거라면서 본인 몰래 상여금이라도 받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정말 내 용돈에서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상여금은 아니고 역시나 본인의 생각이 맞았다면서 매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그러더군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본인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냐고 묻더군요. 살짝 당황했지만 무조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러자 제 노트북을 가지고 오더니 퇴근하면 이걸로 뭘 하는 걸 봤다고. 혹시 본인 몰래 아르바이트라도 했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저 없을 때 뭐 하는지 궁금해서 뒤져봤다고 하더라고요. 왜 남의 노트북을 뒤지냐고 화냈더니 부부끼리 살펴보면 안 되냐고. 아내가 뭘 하는지 궁금하니까 남편으로서 살펴본 건데 그러면 안 되냐고 뻔뻔하게 나왔고 빨리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길래 하는 수 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래, 퇴근하고 아르바이트 했어. 나 혼자 아껴 써도 모자라는데 그걸 어떻게 부모님을 챙겨? 방법이라고는 추가적인 수입밖에는 없잖아. 그래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속여? 그러면 어떻게 말해?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면 당신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아는데?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 몰래 아르바이트 한 거! 추가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용돈 받아 쓴 거! 남편은 제게 두 가지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거. 그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서
남편이 저를 속이고 몰래 아르바이트 하는 걸 알게 되면 저 역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라고 말 안 하고 비밀로 하는 게 좋았겠어요? 말하지 않은 건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짠돌이 중에 왕짠돌이. 그 인간이라면 아르바이트에서 벌어들이는 추가적인 수익까지 몽땅 내놓으라고 했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니까 용돈을 안 주겠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잘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역시나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실제로 들으니까 진짜 경악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런 사고를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남편은 되레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돈돈돈 거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리 이기적이야? 나는 조금이라도 아껴버리고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어떻게 날 속이면서까지 장인 장모님을 챙길 수 있어? 나라고 효도 안 하고 싶겠어? 나도 당신처럼 우리 부모님께 비싼 소고기 사드리고 싶어. 용돈도 챙겨드리고 싶고.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참는 거잖아. 앞으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면 어쩌자는 거야? 추가적인 수입이 있으면 보탤 생각을 해야지. 대출금 빨리 안 갚을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보태지 않았다고 해서 대출금이 계속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받는 월급 다 남편한테 보내서 열심히 협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서운했습니다. 웃긴 건 본인은 힘들다고 아르바이트조차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서 저한테는 아르바이트한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도둑놈의 심보인가 싶었어요. 우리 둘 벌이가 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한 수준이죠. 그렇다고 남편이 저보다 더 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 둘 다 야근 별로 없고 칼퇴근 잘만 합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월급 받고 비슷하게 퇴근하는 상황에서 저는 제 시간을 잘 활용하여 조금 더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버는 추가적인 수입은 오로지 제 것 아닌가요? 그러나 남편은 그 또한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선택지를 내세우더군요. 그동안 날 속이고 부부 공동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거 정말 화나고 괘씸하지만 이번 한 번만은 넘길게. 대신 조건이 있어. 어제 계산한 고깃값 중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몫은 도로 뱉어내. 뭐라고? 그걸 어떻게 뱉어내? 뭐 내 용돈에서 제외하기라도 하겠다 이거야?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싫으면 장모님께 받아와. 그럼 해결되잖아. 당신 정말 미쳤어? 정도껏 해야지.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뭐 흥청망청 아무데나 돈 썼니? 그렇다고 당신한테 손 벌린 것도 아니잖아. 왜? 싫어? 그럼 할 수 없네. 그동안 받은 아르바이트 값만큼 용돈에서 제외하는 수밖에. 뭐라고?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억지는 계속됐습니다. 글쎄 저더러 부모님이 드신 소고기 값을 받아오던가 아니면 그동안 받은 아르바이트 값만큼 용돈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말이라도 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건 도무지 이상한 수준의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몰래 아르바이트해서 미안한 마음마저 싹 사라지더라고요.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까 봐 말 안 한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작성했던 각서를 들이밀면서 본인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난 내 방법대로 효도한 거라고 했더니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군요. 본인은 서로 받은 용돈 안에서 해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더러 부모님께 돈을 받아오던지 아니면 용돈을 포기하던지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진짜 미친 듯이 싸웠어요. 언성을 높이며 결혼하고 나서
역대급의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때 싸우면서 이혼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100번 양보해도 이기적인 건 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세상 꼴보기 싫을 만큼 정 떨어져서 이혼을 생각하고 바리바리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짐 싸들고 나가는 것으로 시위라도 하는 거냐고 묻길래 시위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생각하고 하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과 같이 살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짐 챙겨 친정집으로 갈 테니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이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집 처분하면 대출금 처리될 거고 그동안 저축했던 돈은 정확히 반반 나누자고 했죠. 돈 때문에 싸우면서 질릴 대로 질렸는데 골치 아프게 질질 끌지 말고 좋게 합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죽어도 합의 이혼 못 해주겠다면서 제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 유책 배우자인 제가 다 책임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 명목으로 그간 모은 돈은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로도 진짜 한참 싸웠어요.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되지만 이번 일로 많이 실망했다면서 정 그렇게 원하면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모아놓은 돈은 제게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본인 몰래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를 챙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너무 믿고 괘씸하지만 그래도 저는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끝까지 협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혼은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귀찮아서 소송은 피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별 수 없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다음부터는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같이 모두들 저에게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뭐 소송이란 게 여간 피곤하기는 해도 이렇게 된 거 진짜 제대로 해서 받을 거 다 챙겨받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남편놈에게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었죠. 그렇게 잔뜩 벼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한 걸로 엄청나게 물고 늘어질 때는 언제고 느닷없이 알겠다면서 그냥 좋게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대충 눈치를 보니까 남편 역시 저처럼 변호사를 만나 여러 차례 상담을 받은 듯 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제게 큰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저것 계산기 두들겨 봤을 거예요. 소송해봤자 돈만 더 나가고 좋을 거 없으니 그냥 좋게 화해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갑자기 제 잘못을 다 용서해주겠다면서 그냥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겠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받아줄까 말까 하는 상황에 용서해준다는 말을 하고 앉아있으니 받아들이겠냐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너한테 용서받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네가 용서를 하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왔다고 했죠. 변호사 통해서 상담 받아보고 생각이 바뀌어서 일어나 본데 나는 예정대로 이혼 진행할 거고 내가 받아야 할 몫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뭔가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자꾸만 같이 모은 돈을 쥐고 안 주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그 돈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싸한 느낌이 딱 들었어요.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남편을 믿기 때문에 굳이 확인 안 했는데 이참에 한번 살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더 격해졌어요. 보여주기 싫다면서 자꾸만 피했고
그로 인해 제 의심만 커져갔습니다. 네가 안 보여주면 내가 못 볼 줄 알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지갑에서 카드를 빼서 곧장 ATM 기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같이 돈을 모은 통장은 남편의 명의였고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가계부며 통장 비밀번호며 모두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비밀번호를 같이 정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글쎄, 잔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의 돈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왜 이것뿐이지? 너무 놀라서 거래 내역을 살펴봤어요. 그러자 거기에 시모의 이름이 딱 찍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매달 시모에게 월 100만 원씩 보냈더라고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카드를 들고 남편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방금 카드로 잔액 확인했다. 시모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냈던데 이거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말을 얼버무리다가 나중에는 올게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체념하더니 제게 사실대로 털어놓더군요. 말하기를 뜸들이길래 계속 쪼아대면서 말하게끔 했더니 믿지 못할 소리를 해대더군요. 글쎄, 매달 저모르게 시모에게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대요. 여기서 제 인내심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은 100만 원도 안 돼요. 그걸로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뒤로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니. 웃긴 건 제 돈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고깃값 2명분 입금하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되죠. 너무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이번 일은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면서 소송을 불사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괘씸죄까지 적용해서 더 받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 몰래 추가적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이지만 너는 함께 모으기로 한 돈을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쓴 거라서 이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콕 집었죠. 변호사 통해 이 부분을 상담했더니 해볼 만하다고 해서 이를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똥줄이 탄 나머지 친정집으로 쪼르르 와서는 그제야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엄마 생신 때 축하 연락 한 통 없었고 집으로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이혼 소송하니까 오는 꼴이 참 웃겼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지만 괘씸죄가 엄청나게 적용된 상태라 굳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역시 남편을 괘씸하게 바라보셨어요.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짐을 챙겨서 친정집으로 들어간 날, 저는 부모님께 남편과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부모님께 거짓말한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골치 아팠는데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숨길 이유가 없더라고요. 물론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속상해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땅히 숨길 변명거리가 떠오르지 않았고 또 숨긴다고 한들 그건 역시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뭐 그런 놈이 다 있냐면서 김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치졸하고 찌질하다고 화를 내며 오만 욕을 다 하셨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쩔쩔매는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셨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상대하기 싫어서 그만 돌아가라고 했어요. 남편이 꿈쩍도 안 하고 버티자 가만히 보고 있던 부모님께서 나섰습니다. 남편은 절박했는지 장인 장모님 소리를 해대면서 부모님께까지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셔라.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거 잘 알지만 이 사람 마음 돌릴 수 있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잘못한 거 앞으로 잘하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말한다고 도와줄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속 시원하게 너 같은 놈은 사이고 뭐고 필요 없다면서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끝에 겨우 밖으로 쫓아냈고 남편에게 오는 연락은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괜찮은 조건을 제시하며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송한다면 제가 이길 게 분명하겠지만 저는 하루빨리 그 인간과 모든 걸 끝내고 싶었습니다. 소송에 시간과 돈 들이면서 질질 끌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오래 끌어봤자 손해보는 건 너니까 그냥 좋게 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소송으로 끝을 봤다면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었겠지만 조금 덜 받더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제가 챙겨야 할 금액에서 조금 더 불렀어요. 끝을 볼 수 있었지만 이쯤에서 좋게 해결할 기회를 줬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혼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돈 들여서 질질 끌면 뭐 하나요? 짠돌이인 남편이 그 많은 걸 감당할 리 없었습니다. 역시나 제 조건을 마지못해서 받아들였고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돈으로 쪼잔하게 군 행동에 정 다 털리고 이혼하니 허무하기도 하고 헛헛한 마음에 씁쓸한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혼하기를 잘했다 싶어요. 문득문득 뻔뻔한 얼굴로 저와 엄마한테 한 말이 생각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인간의 수상한 꿍꿍이를 알아차리고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